자,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누구일까요? 사진을 한번 통해서 추측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누구일까요? 비교적 쉽죠? 정확하게 어떤 아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개, 고동,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뭔가요? 네, 정답은 나뭇잎입니다. 나뭇잎인데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뭇잎이 아니고 돌에 새겨져 있는 나뭇잎이죠. 어떻게 쉽게 바스라지는 나뭇잎이 돌에 새겨져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특징이 있죠? 조개인지 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사진은 확실히 조개나 그 친구들처럼 딱 모양이 정확하게 보였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 조개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돌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개일까요? 돌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조개를 붙여놓은 것 마냥 따닥따닥 같이 붙어 있을까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얘는 우리가 지금은 주변에서 볼 수 없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 화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친구라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뭔가 달팽이 집 모양처럼 생겼지만 달팽이가 사실은 아니죠? 네, 이것은 바로 암모나이트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껍질이 조개나 그런 갑각류 같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보니까 그런 껍질이 아니고 은빛깔 광택 이런 것 때문에 마치 보석처럼 보여요. 이거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암모나이트 껍질이 이렇게 보석처럼 변신했을까요? 자, 이거는 또 뭔가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코끼리 상아 같기도 한데 뒤에 있는 글씨가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뭔가 대충 읽어보니까 맘모스 약간 이런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매머드의 상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끼리 생각해보면 코끼리가 상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매머드도 코끼리처럼 기다란 상아를 가지고 있던 동물이기 때문에 매머드는 죽고 몸체가 없어졌지만 지금 상아만이 남아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진입니다. 아까 나뭇잎 사진을 봤는데 나뭇잎도 돌에 새겨진 거를 봤다고 한다면 이거는 꽃 같죠? 그쵸? 나뭇잎도 돌에 새겨지는데 꽃잎이라고 못 새겨질까요? 얘는 꽃잎 모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식물이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동물이 돌에 새겨진 거예요. 근데 봐도 이게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겠죠. 얘는 이제 어떤 친구들이냐면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 성게 혹은 산호 요런 친구들의 그 일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닷속에 사는 아이거든요. 네, 우리가 요 친구는 아마 실제로 보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꽃 모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물이라는 점. 네,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거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구의 꼴이었나 했더니 바로 새우의 꼴이었네요. 물론 진짜 새우인지 아니면 가재인지 새우의 조상인지 정확하게 선생님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새우 혹은 그 계통의 친구들이 돌의 흔적에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돌의 흔적을 남겼군요. 또 이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그 친구는 새우의 꼬리 부분이었는데 이건 누군가의 머리예요. 누구의 머리일까요? 네, 지금 전체 모습을 보니까 잠자리 같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잠자리 같은 곤충도 돌에 새겨질 수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실게요.
자, 지금 돌에 땡글땡글하게 지금 박혀 있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박혔다가 빠져 있는 것 같은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 지금 박혀 있는 거고, 무엇이 박혀 있다 빠져나간 흔적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빨인데요. 누구의 이빨이냐면, 물고기의 이빨이에요. 대박이죠.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요것도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구의 머리일까요? 네, 전체적인 모습을 봤더니 이게 이제 사진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크기가 꽤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마뱀이라고 보기보다는 악어나 혹은 그 조상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어는 생물의 분류 중에 우리 뭐 파충류 쪽에 속하죠. 그래서 아, 파충류 같은 동물들도 이렇게 돌에 흔적을 남길 수도 있겠구나.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의 이빨이 나왔어요. 이거 누구의 이빨일까요? 자, 방금 이 입부분만 봤을 때는 뭔가 동물이죠. 그쵸? 포유류의 이빨 같아 보이는데 전체 모습을 보니까 어류의 이빨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빨의 흔적이 돌에 새겨진 거 봤죠? 선생님 아까 그거 물고기 이빨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보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조기나 갈치나 뭐 굴비나 그런 애들 입에 난 이빨 보면 잔가시 같잖아요. 근데 아까는 정말 돌 같은 게 박혀 있는 거 보고 이게 무슨 생선 이빨이야 했는데 마지막 사진을 보니까 생선 이빨일 수도 있겠구나 싶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겠어요? 잘못했다가는 손가락 하나 두 개 없어질 것 같죠, 그쵸? 이렇게 어류 중에서는 이빨이 지금과 같지 않게 발달된 아주 과거에 살았던 어류들은 또 지금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도 많지만 우리가 아직 다 못 본 생물들도 많고 우리가 못 보고 이미 살다 간 생물도 이 지구상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살다 간 생물들은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봐야 하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때까지 쭉 보여준 것처럼 돌에서 그 흔적을 찾아야 돼요. 돌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생물들 몸체나 그것들이 남긴 흔적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서 그 시대의 정보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 기록은 종이에 남아 있지만 역사 시대 이전의 기록은 돌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은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의 역사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들이 아무 암석이나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배웠던 화성암, 암석이 흔적이 남아있을 수 없어요. 애초에 녹아있던 뜨거운 물질로부터 식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배울 변성암, 퇴적암이 변성될 수도 있지만 퇴적암에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있다가도 변성되는 동안에 다 내용은 사라지고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진 이 암석들은 모두 퇴적암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퇴적암이라는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과거를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퇴적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에 있는 암석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스러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부스러진 크거나 작은 알갱이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알갱이들을 운반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흐르는 물이 알갱이들을 운반할 수 있고요. 혹은 바람, 그리고 빙하와 같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알갱이를 운반시키게 돼요. 그럼 이런 알갱이들이 이 물과 바람과 빙하 등에 의해서 어디로 운반되느냐? 결국에는 물 아래로 잠기게 되는데요. 이 물 아래에 잠긴 알갱이들이 가라앉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다져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알갱이인 채로 각각 물 아래 가라앉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뭉쳐지기 때문에
암석 덩어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알갱이들을 퇴적물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퇴적물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보통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요. 조금 크게 각이 지고 굵직굵직하게 난 알갱이는 우리가 자갈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알갱이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좀 작다, 그러면 모래로 분류하고요. 알갱이가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런 알갱이들을 우리가 진흙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있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그 외에도 물에 녹아 있다가 가라앉게 되는 물질 같은 것들도 있고, 애초에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바스라져서 생기는 가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굳어지면 암석이 되기 때문에 퇴적물에 속하게 돼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퇴적물의 종류와 그 퇴적물이 어떠한 퇴적암으로 만들어지는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